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안녕하세요. 건축가는 독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돌아온 엘리입니다. 예. 아, 진짜 이게 얼마 만에 하는 녹음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게 진짜 네. 오랜만이지. 아, 기다려주신 분들이 계셨을까요? 아, 예, 분명히 계셨을 거라고, 네. 아무튼 정말 믿고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 이제 정상 스케줄로 돌아왔으니까 매주 미국 시간 월요일, 목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네. 그래요. 나 진짜 그동안 녹음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얼마나 근질근질했는지 몰라요. 정말요? 아니, 그러면 모니터링을 하든지 수다를 떨기 모니터링도 맨날 안 해가지고 누가 무슨 얘기를 언제 그런 거 하는 모니터링도 안 하잖아 당신. 오랜만에 이렇게 까기야? 까기. 자코님이랑 리자님이 너무 잘 채워주셔서 네. 진짜 감사했어요.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방송도. 그죠? 네. 네.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이게 네. 뭔가 어떤 음식들은 되게 자극적이어서 맛있지만 어떤 것들은 되게 약간 삼삼한 그 자체로 되게 맛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삼한데 오래 먹을 수 있는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고들 이렇게 피드백 받았거든요. 네. 진짜 어디서 그런 음식에 비한 피드백을 또 받았대? 다 있어요. 주변에 깔아놓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네, 또 잘 들었다고 연락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근황 얘기하기 전에 우리 어저께 우리가 겪었던 또 헬에 대해서 와, 네, 헬. 네. 진짜 헬미국. 네, 헬 미국. 헬 조선도 아니고 네. 헬 뉴욕 네. 두 번째로 겪었어요, 헬 뉴욕. 저는. 헬 첫눈. 네.에 대해서 와. 얘기를 좀 해보죠. 어땠나요, 우리 엘리는? 아마 저랑 인스타그램 친구이신 분들은 아마 네. 좀 보셨을 거예요. 저는 홈네스. 제가 거기다가 난 이제 뭐 노숙자다 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저는 믿거나 말거나 이게 사실 두 번째 그 포러토리 버스 정류장이죠. 네. 두 번째 노숙이에요. 2011년에 한번 해봤고 정말 누군가의 말처럼 눈폭풍을 좀 몰고 다니는 네.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어저께 눈이 진짜 의외로 많이 왔죠. 근데 원래는 1인치 온다고 했었죠. 1, 2, 4 inches? 그러니까 그 정도 왔지. 네. 눈은 그 정도 왔는데 너무 준비들을 안 했었던 것 같아. 네. 이게 저희 지금 회사 같은 경우는 외벽을 고친다고 네. 이 건물 자체를 그러니까 헝겊대기 같은 걸로 다 싸놨거든요. 네. 그래서 창밖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눈이 오는지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뭐 1인치 왔고 없어졌겠지 하고 이제 딱 퇴근하고 나갔는데 이건 무슨 겨울왕국인 거예요. 맞아요. 진짜. 정말 너무 추워가지고 그리고 저도 저야말로 준비를 안 해서 저는 심지어 가죽 구두를 신고 헝겊대기 같은 자켓을 네. 걸치고 정말 오돌오돌 떨면서 원래 저녁 약속이 있어 사촌 동생을 네. 만나서 그래 차라리 잘 됐다 네. 저녁을 먹고 네. 아주 늦게 들어가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정리도 돼 있고 네. 하겠지라는 마인드로 사촌 동생 만나서 밥을 먹고 한 8시 반쯤 난 이제 가겠다. 이러고 이제 정류장으로 갔어요. 네. 근데 이제 폴토토리라고 그 버스 터미널. 버스 버스 터미널이죠. 터미널. 그래서 네. 이제 터미널 갔는데 이제 터미널 쪽으로 가면 갈수록 거슬러 내려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근데 그때까지도 저는 눈 뭐 이만큼 온 거 가지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을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하고 그냥 그 사람들을 거슬러서 연어처럼 네. 그냥 이렇게 갔죠. 상상된다. 그러니까요. 뭐지 뭐 눈 막 크게 뜨고 눈 돌리면서 내 눈으로 확인해야만 해. 막 이런 거.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포기란 없다. 네. 이러면서 막 누구라도 붙잡고 물어볼 수 있는 건데 네. 그렇게 많이 떼거지로 내려왔으면 네. 이렇게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1층에 진짜 막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다들 패닉된 얼굴로 어디 전화하고 있고 방송에서는 계속 뭐 맨날 하는 소리 있거든요. 네. 뭐 지금 뭐 막았다 뭐 그런 막 계속 방송도 해대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도 거기서 한 30분 동안 서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제 알아보다가
다행히 우연히 아는 언니를 만나가지고 네. 둘이 이제 서가지고 또 계속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를 어떤 라인들은 클로즈아웃 된 거죠? 아예 다 다? 아예 처음에는 그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그러니까는 차가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 그죠. 들어왔다가 사람 실어놓고 다시 나가는 싣고 거니까. 나가고. 예. 근데 뉴저지 쪽에서 길이 그렇게 엉망이 되니까 버스가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야. 아, 들어오지를 못하니까는 당연히 나갈 버스도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딜레이가 되다가 예. 그리고 어떤 노선은 길이 좀 괜찮아서 계속 다녔던 거고. 네. 그래서 몇 가지 노선들은 계속 좀 딜레이가 된 스케줄이어서도 운행이 됐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악화가 되니까 아예 건물을 닫아버린 거지. 네.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닫아버렸어요 아예. 그래서 그니까요. 올라가지를 못하게 저는 2층으로 못 올라갔었어요. 어머, 그때는. 1층에서 아예 막아버렸군요. 1층에서 막아줘가지고 거기 그냥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서 있다가 또 제가 듣기로는 또 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사고도 많이 뉴저지로 나고. 들어가는 링컨 터널 근처에서 또 사고가 나서 하나는 막아놓은 상태고 또 이게 뭐 링컨 터널만 통과한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뉴저지 그죠. 속속들이 이제 다 뻗어 가야 되는데 아직 어디서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꽉 막힌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있다가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옛날엔 옛날엔 저 뭐 아예 못 들어가서 정말 노숙한 적이 있거든요. 그 앞에서. 그때는 제가 돈도 없고 네. 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라 가족도 없고 어. 이래가지고 정말 생노숙을 했었어요. 2011년 헐, 기억난다. 네. 2011년이었어요. 그때가 11년인지 12년인지 아무튼 그때 딱 기억이 나요. 그때 그냥 일요일이었는데 친구랑 밥 먹으러 나갔다가 네. 밥을 왜 집에서 먹지? 그러니까 이 밥이 일요일 문제야. 좀 굶어도 되는데.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때도 이제 근데 저만 노숙한 게 아니라 같이 아기를 두르고 왔던 어떤 아줌마랑 몇 명이랑 해가지고 거기 1층에 빵집 있는데 그 앞에 앉아가지고 밤샌 적이 있는데 대박. 그 기억이 딱 생각나면서 왠지 그걸 것 같은 거예요 이번에도. 그러고 있는 찰나에 이제 아는 언니는 자기는 그럼 친구네 집에 가겠다. 그리고 저도 이제 사촌 동생이 이제 브루클린에 사는데 걔한테 연락을 했더니 자기는 잘 갔대요. 그러니까는 지하철은 안 끊겼으니까 그럼 빨리 지하철 타고 오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몇 시간 걸려서 걔네 집에 갔죠. 거기서 보통이면 잤군요. 1시간이면 가는데 여기가 이제 지하철도 뭐가 이렇게 잘못돼서 아무튼 그 동생이 프랭클린에서 내려가지고 뭐 거기서 택시를 타고 오면 더 빠를 거다 아니면은 저는 이제 자주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지리도 모르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언니 차라리 뭐 어디서 내려서 거기서 뭘 타 했는데 그게 최악이었어요. 정말로 그 눈폭풍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저는 밖에 브루클린에 있어 혼자 밖에 있었어요. 오돌오돌 생각만 해도 떨면서 심각해. 버스를 기다렸죠. 심나네 정말. 네, 그래서 정말로 우여곡절 끝에 밤 12시 거의 다 돼서 사촌동생 집에 들어가서 자고 이제 오늘 아침에 다시 회사를 갔죠. 아니 첫눈에 이렇게 패닉된 거는 거의 진짜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아요, 전 언니. 준비를 안 첫눈 했다니까. 왜냐하면 이 첫눈이 그냥 소복소복 내리는 첫눈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게 내리는 순간 약간 슬러시였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냥 폭신폭신한 눈이 아니고 약간 아이싱 같은. 그렇지. 약간 그 있잖아. 애들 먹는 구슬 아이스크림 같이 맞아요. 약간 그렇게 하면서 내리는 순간 차들이 다 약간 미끌미끌거리면서 네. 이미 내린 지 30분 만에 차들이 돌아가지고 사고 나기 시작했어요, 뉴저지에서는. 네. 그래서 뭐 길을 이미 하나 막고 있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애들을 어서 싹 다 걷어가지고 학교에서 픽업해서 싹 걷어가지고 집에 퍽 들어가가지고서는 그냥 집에 처박혀 있었거든요. 최고 그게 진짜 네, 근데 그 이후에 벌써 길이 막히기 시작하는데 이게 앞에 있는 차가 미끄러워서 못 올라가면 뒤에 있는 차는 속수무책인 그렇죠. 거예요. 못 올라가, 못 가. 거기서 뭐 이렇게 핸들을 틀어가지고 올라가고 뭐 내려가고 그럴 환경이 아니고 그냥 뒤에 왜냐하면 그냥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미끄러워서 너무 부딪힐 수 그 있으니까. 차가 뒤로 내려오고 막 그러나요? 네네. 아, 그래서 위험했다. 네. 어떤 차들은 올라가다가 뒤로 미끄러져서 뭐 정류장에 벤치에 부딪히고 막 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뉴저지 상황은 이러니까 이게 퍼져서 이제 그 포로토베트가 온 거죠. 포로토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요. 진짜.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냥 집 앞에 아니 뭐 엣지 워커까지 뭐 10분, 15분이면 갈 길을 3시간, 아, 네, 3시간 반 걸려서 심지어는 학교 스쿨버스들도 제 시간에 아이들을 못 데려다 주고 결국에는 뭐 근처 무슨 렉센터 이런 데에서 애들 드랍하고 부모들한테 와서 데리고 가라고 그러고 근데 저는 그랬대요. 또 생각 드는 게 뭐 저야 뭐 싱글이니까 뭐 누구 뭐 이렇게 해야 될 사람도 네. 없고 걱정은 솔직히 없어요. 제 몸 하나 잘 챙기면. 그죠? 근데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남편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맨하탄에서 일하는데 아직 1살밖에 안 된 딸을 늘 뉴저지에 있는 그 데이케어에 두고 한 6시 반쯤 픽업하거든요. 갑자기 걔네가 괜히 갑자기 생각나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아이는 어떡해요? 누가 픽업하며. 응. 그렇잖아요. 그 데이케어에 전화해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언제 들어갈지도 또 그 선생님들도 모르는데. 집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응. 또 그 선생님들도 또 가족이 있을 거 그죠,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행히 뭐 제 친구는 그날 집에 있었는데 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네, 천만다행이긴 한데 분명히 누군가는 그럼요. 여러 다른 이제 시각에서 봤을 때 음. 되게 당황스러운 일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어젯밤에. 네. 네. 그렇죠. 우리 도케 씨는 집에 세상 제일 편하게 오셨죠? 약간 나도 그래도 자정 조금 안 돼서 네. 11시 반 조금 넘어서 온 것 같아 집에. 근데 뭐 밖에서 고생하다 오신 게 아니잖아요. 아니, 밖에서 놀다 들어왔지 나도. 밖에서 놀다가 나도 엘리처럼 이렇게 좀 늦게 가면은 어느 정도 이제 출퇴근 시간 피하면은 오히려 트래픽이 덜하니까 그래서 퇴근 시간 좀 피해서 가면은 덜하겠지 싶어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코님이 또 나한테 네. 퇴근했냐면서 텍스트를 보내서 물어보더라고. 그때 내가 마침 사무실에 있었고 자코 그분은 엘리처럼 폴트 오토리티에 갔다가 네. 그 대난리를 보고서는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식겁을 해가지고 후퇴를 한 상태였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뉴저지로 넘어갈 사람들이 지금 한 곳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강을 건널 수 있을지를 뗏목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지금 브레인스토밍 하고 있다고. 아니 나는 정말 웃긴 게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이게 되게 심각한 얘기인데 한국에서 듣고 계신 되게 웃긴 이 되게 엘리 웃긴 것 원더 같아. 가족분들은 뭐지, 이게 무슨 이게? 얘기지? 도대체 아마존에 있는 것도 어, 아니고 되게 황당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진짜로 그러겠다. 진짜 황당하시겠다 이런. 예. 근데 뭐 하여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실 근처에 뭐 한식당, 퓨전 한식당 네. 거기에 다들 모여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막걸리를 마시면서 어떻게 강을 건널까 그걸 막 연구를 했죠. 예. 근데 뭐 결국에는 기다리다가 택시 타고 왔어요. 내가 이제 다 할 거 알아보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알아보고 혹시나 해서 택시가 있을까 싶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있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건너왔죠. 진짜 타이밍도 되게 제가 네, 타이밍이 진짜 좋았어요. 좋았던 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알아봤을 때 저도 포트에서 나와서 이제 막 당황하면서 제일 먼저 우버부터 봤는데 그때 저희 집까지 한 160불이었어요. 되게 비쌌어요. 돈도 돈이지만 시간이 문제지. 그쵸. 그때 나왔으면은 못해도 2시간 맞아요. 반은 3시간 정도 걸렸을 네. 거예요. 그때 나왔으면. 그죠. 그래서 뭐 나는 의외로 막 얘기 들어보니까는 별의별 사람들 다 있었더라고. 네, 왜 지하철 타고서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까지 올라와가지고 거기를 다리를 맨다리로 건너서 걸어서 건너신 분. 비바람을 맞으며 또 뉴저지에서 버스를 못 타시고 저쪽 페리 타고서는 저쪽 임페리얼까지 가서 거기 강가 터미널에서 근처. 강가 근처에서 갇혀 계신 분. 어떻게? 뉴저지 와야 되는데 네. 집으로 와야 되는데 네. 집에서 거기까지 3시간이 넘게 걸린다는데 네, 집사람은 눈 오니까 운전 안 한다 그러고 걸어오라 그러고 막. 그래서 하여튼 난리 굿을 치고. 근데 매년 한 번씩 이렇게 한두 좀 번씩은 그러는 있지 것 않아요? 같아요. 근데 이런 올해는 정말로 나는 상대적으로 되게 편하게 왔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자코님한테 되게 감사의 인사를. 나도 지금 딴 네. 사람 얘기들 들어보니까 되게 고마운 거야. 네, 드리고 싶은 네. 게 우리 도케 씨가 그럴 주변머리가 안 돼요. 뭐 주변에 있는 뭐
그 뉴저지에 사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어디에 모여 있는달지 하여튼 뭐 그런 주변 머리가 안 되는데 만약에 아니었으면 저랑 좀 비슷한 절차를 밟으셨을 수도 있겠다. 한 8시 반쯤 슬슬 포트 갔다가 네, 갔다가 그래서 패닉 아니 상태 왜냐면은 보고. 그 계속 그 트위터랑 버스 터미널에서 알람을 주는 게 있어요. 네. 그걸 아. 확인을 해봤는데 터미널을 셧다운했다는 얘기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코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나도 은근히 내 눈으로 확인해봐야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려다가 밖을 딱 나와보니까 그 상황이 그게 아니더라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쩔뚝거리면서 그 모처 그 식당으로 갔죠 내가. 그래서 뭐 그날 우연치 않게 또 나는 그 모르던 분들을 또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셰프님도 만나고 네. 그리고 또 다른 그래픽 디자인 하시는 분도 네. 만나고. 너 나름 되게 즐거운 시간 보내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인맥 그, 관리 하시고. 친목 친목. 모임하고 그러고 그냥 늦게 들어온 날 중에 하나인 날밖에 안 됐어요. 그냥 나한테는. 예, 괜찮다. 편하게 네. 왔지. 그죠. 오히려 제가 집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리 동네 언덕배기에 사는 친구가 집을 못 가가지고 언덕을 가다가 차가 멈춰서 못 가고 저희 집을 다시 돌아오는 바람에 저희 집에 우리 또 약간 쉘터처럼 다 널브러져 있다가 밥을 다 해서 먹이고 네 그랬죠. 근데 진짜 좀 1년에 한두 번씩은 좀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샌디 또, 때도 그렇고. 아, 샌디 때는 정말 그때는 워낙 최악이었죠. 컸으니까 네, 그게 워낙 맞아요. 컸고 네. 그랬으니까 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뭐 이 정도 온 거 가지고 그랬다는 거는 나는 나중에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는 좀 화가 나는 거야. 그치. 내가 만약에 만약에 엘리처럼 터미널을 갔거나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가야 되나 갈 방법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 그 백지 상태의 그 패닉이 오면은 되게 화가 났을 것 같아. 그냥 어떤 다른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강 건너 가려면은 기차를 타거나 페리를 타라고 하는 얘기가 전부인데 맞아요. 그럼 거기서 내려서 어떻게 가라고. 그런 근데 얘기- 이게 눈이 올 것이다. 눈이 어느 정도 올 것이다는 알지만 이게 어떤 눈이 올 것인 거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설질 그 있잖아요. 그런 것도 눈 있는데 종류. 그러니까 수분기 많은 눈.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미끄러운 눈이 올 거라고는 원래 왜냐하면 눈이 오기 시작하면은 일단 첫 눈은 폭신폭신해가지고 적어도 미끄러지진 않거든요. 누구 맘대로. 근데 어제 내렸던 그 눈은 정말 미친 그 아이, 미끄러운 눈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눈이 그러니까 일단은 첫눈이었고 네. 그는 땡스기빙 전에 오는 첫눈 이거 첫눈치고는 되게 빠른 첫눈이에요 빠르죠. 사실은 맞아요. 예년에 비해서. 아 그런가요? 11월 중순에 눈이 온 거면은 되게 빨리 온 거야. 음,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좀 첫눈 뭐 되게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 음. 근데 보통 뭐 스노우스톰이 온다 그렇게 일기예보가 있으면은 미리 염화칼슘 다 뿌려놓고 그런 걸 하잖아. 근데 그래 어제 좀 덜했던 것 같아. 준비를 그러긴. 안- 아무것도 없었어요. 준비를 아예 안 했다니까. 길이 진짜 미끄러워서. 정말로 안 했어 준비를. 네. 그것도 그렇지. 그리고 미국은 그 스노우 체인 건다고 그러잖아요. 한국에서는. 네, 그 여기 못 하잖아요. 여기서는 하면은 불법이거든. 네. 그 도로 상하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그냥 염화칼슘으로 다 그냥 정말로 염화칼슘 산을 뿌리잖아 산을 여기는 그죠. 엄청나게 물기가 다 빠지고 나면은 길에 허옇게 소금기만 남을 정도로 맞아요. 그렇게 그냥 그리고 드라이 하니까 그게 또 다 날라댕기고 막 그 정도로 되게 많이 뿌리는데 그런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너무 우습게 봤던 것 같아. 네. 그게 그렇게 대처한 것 자체가 이것도 나름 정부기관인데 공공기관인데 그렇죠. 그렇게 대처했다는 게 나는 얘네들 이제 뭐 하자는 거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럼 지금 거기 책임자 되게 좀 쫄고 있을 것 같아. 쫄려 있겠다. 그러기도 하고. 왜냐면은 지금 계속 출퇴근 시간에서 1시간 빠르거나 늦으면은 확실히 빵빵 뚫렸거든. 근데 지금은 공사하고 있잖아요, 거기. 어디 공사요? 사고 공사하고 있거든. 그러니까는 터널에서 나와가지고 고속도로랑 연결되는 그 길이 있어요. 근데 민건 터널 나오자마자. 네네. 근데 그게 되게 오래돼가지고 거기 이렇게 휘어지는 다리를 공사하는 거를 하고 있거든. 네. 그래서 예전에는 뭐 3차선이었으면 그걸 한 차선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야. 네. 예전보다 도로가 좁아진 상태여서 트래픽이 이거는 출퇴근 시간이랑 상관없이 계속 있었어요. 턴파이 그 연결되는 거에. 그러니까는 얼마나 평소에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많이 했겠어. 네. 그렇죠. 그게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게 터졌으니까는
아마 책임자는 되게 부들부들 하고 있을 거야. 그러게요. 쉐임. 완전 부들부들 막 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불안해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 정신 차려야 해요. 네. 예. 공무원들 정신 차려야 돼요. 미국 공무원들. 네. 너무 근데 거짓말처럼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얄미워. 얄미울 정도로. 아침에는 눈 좀 왔어요, 그래도. 아, 여기는 눈 왔어요? 아침에 꽤 심하게 왔었어요. 뉴저지. 그래도 햇볕이 좋아가지고 금방 다 녹았죠. 금방 녹았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맞아요. 파란 하늘에 막 네. 화창한 햇빛 막 나오고 맞아요. 얄밉게 네. 정말 거짓말 같이. 네. 어제 그 난리, 브루스 난리 버거지가 거짓말인 것처럼. 맞아요. 오늘은 다 고요해졌죠. 그래도 나는 오늘 회사 안 갔어. 그래서 집에서 열심히 일했잖아. 네, 집에서 나름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뭐 나름이야. 진짜 열심히 일했어. 네. 저는 이번 주 다 가고 다 안 갔거든요. 이제 한국에서 오자마자 집에서 일해도 돼서 집에서 계속 일하다가 어제만 나갔어요. 오, 비오. 눈을 몰고 와 막 이러면서 내가 왔다 이러면서 회사에 등장. 정말 가는 날이 장날이네. 한 달 만에 나타났는데 회사에 그러니까 가는 날이 장날. 그러게요. 또 왜 눈을 몰고 와? 눈을 몰고 오기는. 그러게요. 우리 이제 어저께 있었던 첫눈, AKA 헬, 헬 스노우, 에 대한 얘기는 했으니 우리 근황을 또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우리 도케 씨는 좀 몸이 괜찮아졌어요? 네. 왜 어디가 어떻게 아팠는지. 아니 네. 뭐 맨날 녹음할 때마다 좌골신경통 얘기 계속 해가지고. 아, 우리 저번에 얘기했죠? 근데 저는 아니 저번에도 한번 비슷하게 아프신 적이 있지 않아요? 이번이 처음인가? 좌골신경통은 처음이었고 그전에는 또 어지러워가지고 아팠잖아요. 아 맞다. 왕자님이. 왕자님이시군요. 근데 좌골신경통이 이 골반 있는 데인가요? 네. 네. 골반에서 네. 골반 밑에 있는 근육이 누르는 케이스가 있고 허리 디스크에서 누르는 케이스가 있고. 네. 신경을요? 네. 아, 그래서 아프겠다. 나는 MRI 찍어 본 결과로는 이제 디스크가 누르는 걸로 나왔거든요.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많이 뭐 나아졌고. 수술은 안 네, 했는데요?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네. 이거는 뭐 딴 게 없고 내가 아파가지고 못 걸을 정도까지 되기 전에도 네. 한 달 넘게를 쩔뚝거리면서 다녔잖아. 당신 기억해? 네네. 아이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그게 초기 증상이었던 건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렇게 그러니까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그 신경이 눌려 있었던 거라 그 회복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네, 그래서 의자에 앉아있지를 못해가지고 편집을 못하고 좀 미뤄지고 그런 이유도 좀 있었죠. 네. 그 다행히 청취자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네. 진짜 감사했어요. 진짜 감사했죠. 네. 네, 지금 좀 많이 나아지고 정말 꼬박 한 달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아, 힘드셨겠다. 누워있지는 않았지. 엎드려 있었지 주로. 엎치나 맵치나 침대와 한 몸인 건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는 코어 중심으로 근육 운동, 아. 코어 근육 운동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어느 디스크가 나쁜지를 알았으니까. 근데 그 디스크는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대요. 왜냐면은 요즘 직장 생활이라는 게 앉아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직장 생활 오래 하면은 40 넘고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얇아진대요. 그 디스크가. 그러니까는 오래 앉아 있는 거 피하고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요즘에 서서 하는 스탠드업 데스크 같은 것도 네네네. 있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에도 그거 써요, 지금. 나. 스탠드업 데스크요? 예. 그래서 한 뭐 2시간 앉아 있다가 한 30분 서 있다가 네, 네. 그리고 여기저기 마실 다니다가 참견. 참견하고 마실 다니다가 네. 그러는 와중에도 계속 쩔뚝거리고 돌아다니니까 네. 아직 그래서- 제대로 못 걷고 쩔뚝거리거든요. 그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딴 거 없고. 좀 마음이 아팠죠. 한 달 동안 누워있는데 어느 날은 2층에서 1층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살이 10파운드나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되게 살이 많이 네. 빠져 보이세요. 네. 뵙자마자 10파운드면 한 느꼈어요. 대략 4kg 정도? 4.5kg. 네, 그 정도 빠지고 저한테 4.5kg는 별거 아닌데 우리 도케 씨한테 4.5kg는 정말 큰 거죠. 10파운드 뭐 가까이. 그죠? 그 까이거 저는 그냥 한 끼 안 먹으면 한 끼. 내려갑니다.
근데 우리 도케 씨는 근데 그게 그냥 빠진 게 아니고 근육도 하도 누워 있으니까 다 빠지고 그러면서 약간 쩔뚝거리면서 1층으로 내려왔는데 내가 보면서 약간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정말 너무 병자 같아가지고 네. 기가 막혀서 웃는데 허허허 이러면서 웃는데 눈에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떡해요. 정말. 나 그런 모습 못 봤는데. 내가 급하게 훔쳤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훔쳤는데 이게 되게 약간 기가 막히면서 나의 그 아름다운 나의 남편 그 왕자님이 어찌 저렇게 나의 왕자님. 하라방스럽게 저렇게 병자의 모습으로 저렇게 쩔뚝거리면서 약간 근육도 몸에 다 빠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마음 되게 아팠죠. 동시에 좀 짜증도 나고 왜냐면 한 달 동안 저를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정말 한 달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옆에서 도와드려야 되니까. 사실 막 이렇게 도와줄 거는 없지만은 뭔가 내가 옆에 계속 있기를 원하는 것 같아서 나도 그냥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 혼자 있으면. 네. 아, 네. 그래서 나의 약간 2018년 10월은 약간 없어진 느낌? 아. 내내 같이 그냥 집에서만 같이 있어가지고 그랬죠. 근데 정말 이게 좀 정신 차려야 할 그 사인 같은 거 있잖아요. 알람 같은 네, 그런 일이었어요. 좀 네가 언제까지나 젊을 수는 없고 이제는 관리해야 되고 그럼요. 운동해야 맞아요. 되고 그래야 된다. 이게 몸에서 이렇게 보내주는 사인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짐도 끊고 짐도 끊고. 네. 그래. 정말로 근데 더 큰 막 꼭 수술을 했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천만 다행이고 그쵸. 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러니까요. 네, 네.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죠. 건강하게. 예. 그래도 한 달 만에 그동안 이렇게 쌓였던 휴가들이 많아서 네. 회사에서 별 타박 안 받고 원래 쉴수 그거를 있었고. 그 숏텀 디서빌리티 그거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네. 하려고 그랬는데 뭐가 약간 모질라가지고 뭐가 모자랐어요? 그거를 클레임을 하려면 30일 연속으로 빠져야 된대. 근데 그게 약간 구라칠 수 있거든. 네. 근데 내가 바보같이 타임시트를 벌써 다 낸 상태였었어. 그리고 또 집에서 일했잖아. 집에서 또 일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집에서 앉아가지고 그래도 잠깐씩이라도 일하고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그게 좀 그게 구라치려면 얼마든지 구라칠 수 있는 건데. 또 뭐 그렇게까지 해, 그죠? 근데 아니 저기 휴가는 돈이니까 사실은. 그죠. 그건 돈이잖아. 네. 근데 그거 다 하고도 한 2주 정도가 휴가가 아직도 남아있어. 와. 그러면 휴가가 진짜 많으신가 봐요. 부럽다. 한 60몇 시간, 그러니까는 2주는 좀 안 되지? 네. 그 정도 있는 것 같아, 아직도. 연말에 아주 몰아치기로 그냥 다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되게 지금 아끼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 갈 거를 생각을 해서. 이게 계속 그게 롤오버가 돼. 우리는 롤오버가 돼요. 그럼 최고다. 우리는 돼요. 자기는 안 되는구나. 저희는 3월 전에 다 써야 돼요. 그래요? 네. 그렇게 피스칼 이어를 네. 돌리는구나. 다 안 근데 돼요. 우리도 그 롤오버가 되는 대신에 그 맥시멈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연속으로 붙여가지고 매니징 프린시펄이 저거를 해주기 전에는 저거 뭐예요? 그 허락을 해주기 전에는 네. 그게 4주인가 5주 이상을 붙여서 쓸 수가 없어. 그쵸. 3주 이상인가 붙여서 쓸 수가 없어. 맞아요. 우리 이렇게 한 번에 다 한꺼번에 그렇게 네. 못 근데 이렇게 외국인 출신들이 많으니까 뭐 한국이 됐든 어느 자기 나라 갈 기회가 생기면은 그 정도 3, 4주 붙이는 거는 다 양해를 해주거든, 이해를 해주거든. 나는 또 한국 갈 생각으로 그거를 계속 세이브 해놓고 있었던 거지. 근데 너무 많이 세이브를 했어, 내가. 그거를 다 꾸역꾸역 다 이렇게 해가지고 휴가로 깠는데도 그만큼이 남는 거야. 대박. 만약에 그게 모자랐으면은 내가 네. 어떻게든 가가지고 숏텀 디서빌리티를 했을 것 같아. 숏텀 디서빌리티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거, 한국에는 이런 게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죠. 그거 좀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국말로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단기 쇼텀까지 단기장애? 굳이 그냥 바로 직역하자면 직역하자면, 단기장애. 그죠. 그러니까 뭐 사고 단기 병가. 단기 상해?
상해. 상해? 상해가 좀 맞나? 뭐 어쨌든 간에 그런 그러니까 아파가지고 아프던 병이든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네. 회사마다 베네핏 패키지가 다르잖아요. 네. 근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 월급에서 그 인슈런스로 꼬박꼬박 돈이 들어가요. 쇼텀 디스빌리티. 얼마나 들어가요? 1불 얼마가 들어가. 오. 1불 괜찮네요. 40인가 50인가가 들어가요. 네. 매 페이책마다요. 페이책마다. 미국은 유주얼리 2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돈이 나오니까. 네. 받으니까 주고 2주에 그러니까는 한 달에 두 번 나오는 두 번 거죠. 받는 그죠. 거죠. 15일 날하고 말일 날. 그죠. 이렇게 받는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나갈 때마다 뭐 건강보험이랑 세금이랑 이런 거 빠지면서 거기 1불 얼마씩 이렇게 나가요. 네. 근데 뭐 어떤 회사들은 그거보다 더 내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회사에서 전적으로 내주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근데 대부분 그 인슈런스 베네핏 패키지에 쇼텀 디서빌리티는 대부분 다 패키지가 들어있거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30일 이상 그렇게 병가를 내게 되면 네. 그래서 의사가 사인을 해주고 뭐 이런 거는 다 진단서 이런 건 받아야 돼. 네. 받아야 되는데 그런 지금 거를 도깨 첨부를 씨는 하면 뭐 진단서 넘치죠? 넘치지. 네. 그런 걸 첨부를 해가지고 페이퍼에 사인해가지고 그 회사에다 청구를 하는 게 아니고 네. 회사가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내가 받는 월급에 여기는 이제 그로스하고 넷이라는 개념이 있잖아. 그로스는 내가 그냥 받아야 되는 건데 텍스를 떼기 전에 돈인 것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후 세전.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은 만약 5천만 원을 받는다 하면은 5천만 원을 그냥 나누기 24.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받으니까 24로 나눴을 때 그 돈이 넷이고요. 아니지, 그게 그로스지, 이 양반아. 그게 그로스가, 미안합니다. 그거를 24로 나눴을 때 그게 그로스고요. 거기에서 세금, 의료보험, 그걸 그런 거 다 띄고 나면은 남은 돈이 실수령액이 넷이죠. 넷 네. 인컴이 그렇게 되는데,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보험은 그로스의 60%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 그러면은 넷에 얼마인가요? 실수령액이 얼마일까요? 한, 90% 이상 될 거예요. 괜찮다. 90% 가까이 갈 거야. 그러니까 90% 이쪽 저쪽일 것 같은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내수로 받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로스의 60%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그 세금을 다 떼고 네. 세금이 보통 30 몇 프로 네네. 나가잖아요. 뭐 이것저것 네. 다 떼고 나면은 그 정도가 떨어진 상태의 것을 받는 거야 내가. 그로스의 60%면은 그죠. 그 정도를 받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내 넷이랑 거의 비슷하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그로스로 받으면은 30 몇 % 정도가 텍스하고 뭘 이렇게 다 빠지잖아요. 그죠. 그거만큼을 내가 받는 거야. 그러면은 not bad. 별로 좋은 차이 거죠. 별로 차이 안 별 난대요. 차이 안 나는 별로 거죠. 차이 안 난다고 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쇼텀이라는 것이 있고 대략 쇼텀은 어느 며칠 정도인가요? 그래서 30일 이상이 그러니까 30일 연속으로 결근을 하게 되면은 아파서 네. 그러면은 그걸 청구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6개월까지. 6개월부터는 이제 롱텀으로 분류가 돼요. 6개월 전에 잘리지 않을까요? 아니지. 그렇게 해서 잘리면은 그러면 또 일리걸이 되겠군요. 그렇게 해서 잘리면은 회사를 상대로 또 수를 할 네. 수가 있으니까. 와우. 그래서 6개월 우리 회사 폴리시는 6개월까지 그렇게 돼 있고 네. 6개월이 넘으면은 이제 롱텀으로 되는데 롱텀으로 가는 거는 그로스의 50% 줄어들어요, 금액이.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런 거 있고 그리고 그 쇼텀 가기 전에 스테이트에서 해주는 게 있어요. 네. 주 정부에서 그렇게 아파가지고 며칠 이상 결근을 하게 되면은 내가 휴가를 쓰는 대신에 네. 어느 정도 그 인컴을 보장을 해주는 네. 그런 게 있는데 그건 되게 적어. 대신에 그거는 매달 나가는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없지. 그죠. 내가 내는 세금에서 그렇죠. 커버를 해주는 거니까. 근데 되게 그 대신 그 기간 동안은 내가 월급을 못 받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월급 받는 거에 반도 안 되는 돈을 공짜 돈을 받겠다고 네. 월급을 안 받고 그러는 거는 좀 바보 같은 일이지. 내가 정말로 아파가지고 한 40일을 빠졌어. 네. 그러면 그걸 차곡차곡 다 챙겨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 쇼텀 가기 전에 단계에 주정부에서 주는 거거든. 네. 우리 그러고 보니까 그런 제도가 되게 잘 되어 있는데 레이오프가 됐을 때도 그 실업수당을 챙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스테이트에서 해주는 거예요.
실업수당이요? 실업수당이. 그게 그 50% 정도는 아니고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는 잘 모르겠어. 그 실업수당. 원래 봤던 월급의 네. 60 몇 프로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캡이 있어요. 아, 캡이 있어요? 2,000불인가 그래. 2,000불인가 1,몇백 불인가 그래. 아, 진짜? 캡이 있어. 매주가 아니고 2주에 한 번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매주에 받는데 실업수당은 아. 매주 받게 되는데 네네. 그 금액 책정하는 방법이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보험도 내 위클리 페이에 그러니까 그거를 또 쪼개는 거야. 네. 위클리 페이 그로스의 60%를 받는 거거든. 네. 근데 그걸 더블 하면은 마찬가지지. 2주에 한 번 만나. 그렇죠, 일주에 그렇죠. 반.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실업수당은 일주일마다 그거를 받는 거거든. 네. 근데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 캡이 있어요. 그래서 고연봉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세 발의 피야. 그러겠죠. 그래도 어. 없는 것보다 배럴 그러니까 없는 것보단 나은데 연봉이 막 그러니까 거의 막 그 미니멈 아울리 레이트 있잖아. 네. 뭐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그걸 다음 잡을 찾을 때까지 계속 받을 순 없어요. 그게 그것도- 맥시멈이 있어. 네. 뭐 6개월인가 있죠? 그래서 그 안에 잡을 찾아야 네. 맞는 거고 그 안에 잡을 열심히 찾는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맞아요. 아. 네. 네. 한 번 하고 연장이 한 번 더 가능하다고 음.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없다고 들었어요. 어. 저도. 그리고 그것도 뭐 한 번, 평생 한 번 쓸 수 있다고 들었어요. 아니 나는 그건 또 아닌가요? 나는 그 레이오프에 관련된 거는 잘 몰라요. 우리가 이거를 좀 더 리서치를 해가지고 좀 그럽시다.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럽시다. 미국에 직장 생활하면 이런 것들이 있다. 네네. 그것도 그렇고, 우리 또 최근에 우리 또 이웃 주민 중에 한 분이 회사 미팅을 가다가 아, 넘어지셨어요. 어떡해. 근데 그래서 이가 부러지셨어요. 앞니가 부러졌어요. 회사한테 클레임했어요? 그래서 클레임 했어요. 그래서 받았어. 오. 근데 원래는 그게 미팅을 가는데 네. 비 오는 날 미팅을 가는데 지하철을 타거나 비가 오면 그렇잖아요. 지하철을 타거나 가까운 거리면 걸어가잖아. 그쵸. 근데 비가 오는데 이 양반이 자전거를 탄 거야. 시리바이크를. 아. 그러니까는 그러다가 그러면 솔직히 어, 본인 잘못. 그러다가 뭐 저기 웅덩이 같은 거를 네, 못 네, 피해가지고 거기에 걸려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앞니로 넘어지면서 앞니가 부러졌거든. 그랬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너무 바보 같은 거야. 내가 왜 이런 날 내가 굳이 시리바이크를 타가지고 내가 왜 비를 막 그래서- 맞으면. 예. 그래가지고 그냥 액땜했다 치고 내가 어떻게 그냥 내 돈으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그거를 아니 미팅 가다가 다쳤는데 그거를 왜 내 돈으로 내냐 회사에 클레임 걸어라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HR에서 폼 같은 거를 잔뜩 주면서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서 HR이 뒤로 빠지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폼 다 작성하고 해가지고 그 보험회사에 자기가 직접 연락해가지고 결국에는 돈 다 받아냈대. 그 대략 7,000불 정도 7,000불 받았대요. 정도 700, 거의 800만 원. 800만 원 돈을 네. 그 정도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그 팁을 준 양반한테 연말에 거하게 저녁을 사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팁을 얘기해주는 자리에 나도 있었거든. 네. 그래가지고 언급거래 그 얻어먹는 저녁을 나도 가서 얻어먹게 됐어. 아, 진짜 신기하다. 그런 일이 있었지. 그죠. 그래서 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혹시 미국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회사 일을 하거나, 그러니까 회사 일을 할 때 무슨 뭐 칼질을 하다가 손을 빈다거나, 네. 아니면 어디 미팅 장소를 가다가 어디를 다친다거나, 그러면은 100%예요, 100%. 네, 클레임 거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어요. 왜 한국에서는 직장 생활하다가 뭐 다치거나 그런 그 뭐 직장 상해냐 네, 네, 네. 아니냐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돈을 주냐 안 주냐 이래가지고 막 법정 가서 그렇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대부분 회사들이 이기지. 그죠. 길게 누가 변호사 써가면서 그런 걸 하겠어. 근데 그쵸. 여기는 거의 100%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내가 그것도 그냥 HR 선에서. 일하다가 다친 거면은 100%라고 봐야 돼요, 그냥. 그리고 그 돈을 지급하는 게 회사가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또 내는 보험회사니까.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내는 거니까. 네, 회사하고 껄끄러울 것도 없고요. 그렇지. 네, 그냥 받을 거를 받는 거니까. 그런 거니까.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렇게 해서 못 찾아 먹은 게 되게 많았던 거야. 옛날에 막
회사에서 모형 만들다가 손가락 잘라가지고 손가락 자른 건 아니고 여기 비어가지고 되게 크게 비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몰랐지 잘. 그랬는데 그러게요. 알았으면 단 얼마라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죠? 되게 금방 나았었어. 네. 이빨을 울버린 우리 엘리 울버린의 연이어 우리 독해 울버린. 전 지금 또 되게 양아치같이 이빨을 한번 싹 갈아봐. 조만간 한번 시리 마이크 타.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 참 재밌는 나라예요. 우리 재밌는 나라예요. 어저께 그렇게 첫눈 왔다고 그 생쇼를 해놓고 또 이렇게 사고가 나고 그러면 또 나름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좀 나름 되어 그쵸. 있는 게 네. 그럼 보험 얘기 재밌는 그 에피소드들 되게 많잖아요. 그 뭐 맥도날드 가가지고 뜨거운 거 그게 그 커피컵에 컨텐츠, 코션, 핫 컨텐츠 그게 써 있는 이유가 그 맥도날드에서 어떤 할머니가 커피를 잘못해가지고 딘 거야. 그래서 맥도날드를 상대로 수를 해가지고 이겼어요. 네. 그 이후부터 이 비버리지를 파는 모든 이 상점들이 컵 용기에다가 그걸 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지금은 그게 일반화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런 거 있지. 그리고 옛날에 밑 필립인가 그런 영화가 있어요. 네. 그 저기 누구니 트루먼 쇼에 나왔던 짐 캐리가 필립이라는 사람으로 나오는 영화가 짐 있는데 캐리가 웃기게 생기진 않았지. 잘생겼죠. 웃긴 표정을 지어서 그렇지. 그래. 그 덤앤더머에 보면은 되게 웃기게 나오잖아. 그죠. 정통 연기하는 거 보면은 또 그죠. 굉장히 진지하게 하죠. 장난 아니지. 네. 근데 그 사람이 짐 캐리가 밑 필립이라고 그래가지고 필립이라는 사람으로 나와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버는데 어떻게 버냐면은 보험 사기로 돈을 버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쇼핑몰이나 그로서리 쇼핑 가가지고 잘 안 보이는 데 있지. 네. 이런 데다가 자기가 물 뿌려놓고서는 혼자 막 넘어져요. 혼자 넘어진 다음에 매니저 불러가지고 보험회사 클레임 걸어가지고 돈 받아내고 그런 거를 해가지고 막 돈을 되게 많이 버는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얘기거든. 진짜 미국에서나 있을 법한. 미국에서나 있을 법한 네, 얘기지. 영화다. 네. 여기 진짜 의외의 것을 수에서 돈 받는 케이스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나중에 보험 특집으로 그런 얘기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보험을 잘하는 사람을 한번 모셔보세요. 모셔두고. 나는 보험을 잘 모르잖아. 서배요정이 또 날개를 활짝 펴가지고 너 주위에 이쪽 보험, 네. 보험 관련 전문가를 보험 관련 전문가를 전문 변호사? 또, 네, 아니 너고소? 너고소? 나는 그런 변호사들 싫어. 너고소 변호사 한번 모셔야 되나? 네, 한번 또 모시고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엘리의 근황을 듣기 전에 저는 그 도케 씨와 더불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정말 집에서 방콕하면서 약간 우울증과 약간 이 다운돼 있는 거를 경험했는데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든 게 이게 내가 남편과 나와 이게 뭔가 분리돼서 남편이 아플 때도 내가 좀 이렇게 힘을 내 가지고 으쌰으쌰 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부부인데도 좀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남남이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하나 같은 그 느낌적인 느낌. 약간 쌍둥이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가 처질 때 나도 같이 처진다. 약간 그런 것들. 네, 그거를 아주 절실히 좀 느끼면서 이게 뭔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같이 처지지? 하는 생각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그게 견디기가 쉽지 않았고 그래도 또 도케 씨가 또 약간 몸이 회복되면서 그래도 이렇게 에너지가 좀 나면서 저도 내가 정신 차릴 때쯤 되니까 자기도 낫더라고. 그래서 네, 지금은 다시 정상 이 궤도로 돌아왔습니다. 난 아직도 쩔뚝거려. 나는 아직 정상 아니야. 앞으로 네. 한 달 정도는 더 계속 피지컬 테라피 받고 해야 돼. 네, 좀 쩔뚝거리는 거 보면 좀 마음이 아프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빨간 바지 입고 네, 이렇게 출근하시고. 네, 출근하시고 그런 거 보면 좀 약간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 들더라고요. 몸이 아픈데도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네. 일하러 가야 되고 그쵸. 계속 신경 써야 되고 그런 모습 보니까 좀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 많이 들었어요. 잘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네.
저도 아픈데 막 한약 빨면서 출근해요. 나는 나의 가장이야. 막 그러면서 네. 나 스스로 가장이고 가족이고. 돈을 벌어야 해요. 그죠.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그 아내분들 그 남편이 아프고 그러면 좀 사실 살짝 이렇게 좀 빠직하고 그쵸, 좀 그럴 수 네, 있죠. 좀 짜증 날 수 있지만 또 그들이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 그 삶의 무게들 가장으로서의 그 부담감들을 좀 해주셨으면 좀 좋겠어요. 같이 있으면서 좀 이런저런 생각 좀 많이 드는 기간이었어요. 그래도 언니 좀 달라지셨어요. 나 머리 내가 머리 하셨어요. 내가 한 달 동안 같이 처박혀 있었더니 너무 못생겨진 거예요. 내가 어떡하지? 거울 봤는데 너무 못생긴 거야 진짜. 그래가지고 그럴 때가 오죽하면 있죠. 오죽하면 미장을 가가지고 머리 자르면서 염색을 했어요. 너무 잘 어울려요. 예뻐요. 아, 그래요? 네, 약간 보자마자 더 알았어요. 국적을 알 수 없는 얼굴 됐잖아요. 진짜. 과테말라에서 왔다. 네. 아니 혼혈. 네. 그전에도 약간, 어느 날 사람이지? 약간 이렇게 생겼었는데, 머리색을 약간 밝은 갈색으로 만드니까 더 국적을 알 수 없는 그런 얼굴이 되었지요. 네. 전 누가 봐도 몽골 소녀 같지 않아요? 저 몽골 사람들이 말 자주 걸어요. 아, 여기. 진짜로? 네. 진짜 자주 걸어요. 의심 하나 없이. 몽골 말로? 몽골 말로요. 대박! 네. 아, 그렇구나. 네. 몽골리아? 막 이래요. 저한테. 진짜? 네. Transfer to the M86. 네, 우리 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또 한참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언니. 그죠? 오늘 막 장난 아니야. 막 술술술술. 눈은 방 감고 있는데 네. 할 입은 말이 너무 많아서 이 전에 지금 이미 3시간 떠들었잖아요. 우리 녹음하기 전에. 근데 막 눈을 약간 반 감겼는데 입이 계속 움직여요. 네. 그래서 프로페셔널하다. 예이. 일단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에피소드에 우리 엘리의 한국 갔다 온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와서 기쁘네요. 저도 엘리가. 하하.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게 뭔가 다시 이 본업에 돌아온 것 같아. 약간 그런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기나긴 느낌.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은 엘리의 한국 방문기 그리고 네. 여러분들 댓글 그런 거 읽어드리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하는 도쿄였고요. 네, 우리 업데이트 장난 아니게 할 거예요. 준비하세요. 원래였습니다. 엘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ove.